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영재 아이들 키우는 게 참 힘드시죠?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정말 힘들고요. 독특한 성향을 가진 그런 아이들 참 키우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렇죠. 저는 늘 영재 아이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정말 능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고 우수한 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참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그런 슬로건이 성공한 영재, 행복한 영재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영재들에게 금융교육을 할 때다 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이제는 영재들에게 금융교육을 할 때다. 최근에는요, 이 영재 아이들이 과학 분야를 막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라든지 과학 중심의 그런 특성화 대학들을 졸업하고 창업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졸업을 하면은 어떤 연구소라든지 어떤 데 취직을 한다든지 어떻게 대학원에 가서 교수가 되려고 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요,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어떤 분야에 컴퓨터면 컴퓨터, 무슨 화학이면 화학, 화공이면 화공, 무슨 물리학이면 물리학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이요. 이렇게 그 연구원이나 그다음에 무슨 대학 교수 요원으로 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창업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창업을 하는 건 벤처죠, 벤처. 글자 그대로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바로 그게 맞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을 보면요,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 근처로 해서 실리콘밸리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20대의 억만장자가 나오는 겁니다. 억만장자가 나와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요. 그 근처에는 구글이라는 회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휴렛 패커드도 그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있고요. 스탠포드 대학 다니던 학생들이었고요. 야후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창업을 해서 성공한 그런 회사들이죠. 재밌어요. 그 스탠포드 대학에 와가지고요, 박사과정 다니다가 그만두고, 박사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창업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독특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서서히 창업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출신들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0대에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또 계속해서 운영을 해서 큰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금융에 관한 겁니다. 금융, 즉 돈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우리나라 그 가정에서는 아직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강해서 아이들한테 그 돈 얘기를 하는 걸 꺼리죠. 돈 얘기, 돈 얘기하면 안 돼. 아이들이 돈 얘기 너무 하면 어릴 때부터 돈 얘기하면 안 되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게 나도 그랬고요. 요즘은 근데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유태인들이 금융권을 잡고 있거든요. 적은 소수지만 금융권을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금융을 잘 알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금융과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사실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왔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소수지만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요한 금융과 관련된 그런 회사들, JP모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사실은 상당히 유태인들의 영향이 컸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에요. 금융문맹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금융문맹. 금융문맹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금융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글자도 알고 다 똑똑한 사람인데 금융은 몰라요. 금융을 어릴 때부터 배워본 적이 없고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들 이제는 어린아이들, 영재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앞으로 얘네들이 사회 나와서 성공한 영재가 되려면 반드시 금융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융은
기업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융은 전 세계의 국제적인 그런 경제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금융 공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놓으면 옛날에는요 이자율이 높았죠. 이자가 높아서 꽤 돈을 받았어요. 이자가.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돈을 저금해 놓으면 별로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본 같은 사례를 보면은 돈을 은행에 저금해 놔도 차라리 보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중국도 그렇다네요. 중국도 최근에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 놓으면 보관료를 띈대요. 이거 참 우리나라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곧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굴릴 돈도 없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세대하고 달라요. 어릴 때부터 이 금융교육을 잘 시켜서 아이들이 서서히 이 돈과 관련된 그런 지식을 쌓고요. 그리고 이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이 돈 관리를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회사가 도산이 왜 되나요? 부도가 왜 나나요? 돈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것이죠. 돈을 제대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를 못해서 부도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파산이 어떤가? 요즘에 보면 가정 파탄 나는 것도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죠.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에 보면요. 이혼하는 문제도요. 가정의 이혼도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영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커다란 업적을 남기려면은 이 금융을 잘 알아야 되고 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거 내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셀프 매니지먼트 잘해야 되고요. 둘째는 머니를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돼요. 이 금융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이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을 한 주를 사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몇 학년 아이한테 네가 주식을 한 주. 요즘에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에 한 주를 사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계좌를 열어가지고 한 주를 사주는 거죠. 뭐 돈이 넉넉하시면 한 두 주 정도 사줘도 되고요. 한 주에 뭐 5, 6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5, 6만 원짜리 그냥 하나 사서 그러면 아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게 되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냐?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도 일반인들이라도 이 금융에 관한 그런 지식을 반드시 쌓고 그리고 머니 센스라고 해요. 머니 센스를 가지셔야 돼요. 돈에 관한 그런 감각을 가지셔야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재 교육이 그냥 사고력만 길러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창의력만 길러주는 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창의성이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창의적인 기업을 운영해야죠. 창의적인 기업을 운영하려면 달라요. 그거는 창의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특허를 가지고 어떤 조그마한 회사라도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재 교육의 일환입니다. 영재 교육 그러면 무조건 사고력을 길러주고 창의성을 길러주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금융교육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주식을 사주는 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주식 한 주를 사주는 거죠. 한 주 얼마 안 되니까 걔만 올라가고 떨어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해본다는 것이죠. 이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에 관한. 이 주식을 가지면요, 기업을 연구할 수 있게 돼요. 나도 혼자 독학으로 사실은 금융을 오래됐습니다. 나는 한 뭐 20년 전부터 이 주식 투자를 해온 사람인데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기업 공부를 많이 해요. 나는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교육 심리학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이 교육학을 공부하면 뭐 기업체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기업체하고는 거리가 먼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봤더니 정말 재밌어요. 그런 주식을 한번 사서 아이한테 줘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환율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아이한테 환율이라는 걸 설명해 줘보세요. 환율. 환율이 뭐냐면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돈이라는 것은 미국 달러하고 비교해서 얼마냐 하는 것이죠. 1달러당 한국 돈이 얼마냐.
전 세계가 다 달러 기준으로 전 세계가 환율을 따지잖아요. 뭐 태국에 있는 뭐 바트라든지 무슨 뭐 필리핀의 페소라든지 전부 다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 한국 돈의 가치가 서로가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그 원화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강해져서 1달러당 1,100원대 초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 중반 넘어서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 돈이 약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돈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높고 낮아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세계 경제나 무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이 강해지면 남의 물건을 사올 때는 굉장히 유리하겠지만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팔 때는 불리한 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는 불리하지만 사올 때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굉장히 좋습니다. 또 보세요. 이 달러가 강해지면요. 외국에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외국에 달러로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는요. 원화가 강해지면 굉장히 유리하죠. 좋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기업을 연구하고 기업에 관심을 가질 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알아나가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가 왜 부자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보면은 이런 금융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이들이 생활 속에 딱 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을 잘 운영하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조기에 예를 들면은 뭐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됐다.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수중에 충분한 뭐 먹고 살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 뭐 나와도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뭐 예를 들면은 조기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충분한 돈을 잘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금융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영재를 성공한 아이로 만들려면 어머니가 아니면 아버지가, 아빠가 금융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빨라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도 괜찮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도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볼 때는 이런 금융에 관한 그 센스, 머니 센스를 갖게끔 가르쳐 주는 것이 영재들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것이 바로 있어야만 나중에 성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얘기 드렸죠. 두 가지. 그래서요. 우리가 주식에 관한 거 관심을 갖자. 한 주를 사더라도 요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 뭐 이런 좋은 회사 거 한 주를 사줘보자. 그런 교육을 시켜보시고요. 둘째는 환율이 뭐냐. 달러와 원화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에 관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런 것이 그 아이가 나중에 성공한 영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제 이 채널이 이제 구독자가 꽤 많아졌어요. 1,000명이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혹시 대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평생을 교직에서 계셨다거나 어떤 연구원으로 계셨다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 재능 기부를 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전국에 가난한 집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뭐 전화도 되고 페이스톡도 되고 그래서 뭐 한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그런 분이 그 재능 기부하실 분이 계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금 학생들 아주 우수한 아이들 뭐 가난한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집안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씩 대화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분야가 저는 대학에 지금 이제 있지만 대학에서 퇴직하신 분도 많거든요. 대학에 퇴직하신 분이 많은데 이건 뭐 남자분도 좋고 여자분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우수한 아이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죠. 매치를 시켜서 이거는 전혀 무료로 진행이 되게끔 해서 정말 가난한 그런 영재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우리 채널에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퇴직한 교수님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수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런 아이들하고 매치를 해서 두 분이 각자 소개만나는 해주면 되니까 해서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재능 기부 얼마나 좋아요. 훌륭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데 퇴직한 후에도 키워내는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제 채널을 보고 그런 분이 계시면 주변에 계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일을 쭉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